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역 곳곳에서 막판 표심 확보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전남 지역 의대 유치도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존 국립의대의 정원 확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도심하천이 생태하천으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하천에 자생하는 다양한 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다음 달 순천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전남체육대회가 연기됐습니다. 정부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는 5월 20일쯤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이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제20대 대선의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도심 골목골목을 돌며 마지막까지 지역 표심 확보를 위한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원들까지 모두 나서 표심 이탈 방지를 위한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도심 번화가는 물론 골목까지 찾아 지역 민심은 이미 민주당으로 기울어졌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도지사 등 풍부한 실무 경험도 있어 경제 대통령으로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조리 투표를 해주시면 반드시 이재명이 승리하고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저는 몇 개월도 가지 않아서 대머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머리를 지켜주십시오. 호남 목표 지지율 30%를 공언해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마지막까지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 순천 연양동 패션의 거리를 찾은 이 대표는 유세차에서 내려 유권자들과의 거리를 좁히려 애썼습니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부산 출마를 언급하며 이번 대선에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민주당 일색인 호남에 경쟁 체제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경쟁이 중요합니다. 경쟁을 해야지 정당 간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경쟁을 통해 가지고 서로 긴장하고 도덕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20대 대선 본투표. 선관위는 본투표 사전선거와 달라 반드시 배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투표할 수 있고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 확진되거나 격리된 유권자는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전남 지역 투표소 862곳과 개표소 22곳의 설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남 선관위와 각시군 선관위는 오늘 투표소 설치 작업과 함께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는 등 투개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선의 전남 지역 유권자 수는 158만 1,278명입니다. 내일 대선 관련해 여수해양경찰서가 섬 지역의 투표함 수송을 지원합니다. 여수해경은 섬 지역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경비함정 4척을 동원해 3개 섬 지역 투표함 4개를 직접 수송하고 7개 섬 지역 투표함의 민간 수송 선박을 호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가 끝나는 대로 거문도와 초도, 손죽도의 투표함 4개를 여수 화정면 백야항까지 수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개표 방송이 내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지상파 방송은 물론 여수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출구조사와 함께 각 캠프의 상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로 인해 투표 마무리 시간이 오후 7시 반으로 늦춰졌고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당선인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은 19대와 18대 대선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병원이 압도하고 있는 국내 보건 의료 체계에서 코로나19로 최악의 감염병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의료 여건이 좋지 않은 전남의 공공의료 기반을 놓고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1.02명. 전국 두 번째로 높았지만 실상은 여성도 아이도 전문 병원 찾기가 어려운 의료 낙후 지역입니다. 297개 전남 읍면동 가운데 77%는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갈 수 없고 73%는 소아청소년과에 못 갑니다. 전국에 40개가 설립된 의과대는 전남에만 없습니다. 그런 섬이나 농촌 지역의 의료를 고민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두텁게층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보건 공약은 전남이 요구해왔던 의료체계 강화 방안과 닮아 있습니다.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을 공약하고 있고 지역 의사제와 지역 간호사제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의사협회에 밀려 좌절됐던 민주당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그 지역 출신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그 지역에 잔류하는 비율이 높아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존 국립의대의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남권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전남대학교 의대 분원을 만들어 병원을 확충하자는 겁니다. 전남대학교에서 그냥 의대 정원만 그냥 늘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라남도 남쪽으로 올 거냐, 광주하고 서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보건 공약을 놓고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의대 설립, 지역 의료인 제도를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개혁적 대안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기존 국립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정원이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27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872명, 순천에서 1,055명, 광양에서 402명, 고흥에서 106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개학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여수에서 1,300명, 순천에서 960명, 광양 561명, 고흥에서 17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선을 앞두고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시간이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인 점을 고려해 오후 5시 반 이후에 외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다음 달 순천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전남체육대회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문체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대회 미승인 등으로 전남체육대회를 오는 5월 20일로 연기 요청해옴에 따라 체육회 종목별 단체와 협의를 거쳐 개최 시기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월 전남체전 개최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 지역의 젖줄인 동천과 서천 등 4개 하천이 광양만으로 연결되는 유역은 생태적인 가치가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동서천 합강 유역에 대한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도심 하천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천과 서천, 억만천과 인덕천 등 4개 하천이 만나 광양만으로 연결되는 광양시 광양읍 기수구역입니다. 이 일대 20여만 제곱미터 면적에는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갈대가 군락을 이루고 노랑부리 저새, 수달 등 법정 보호종과 멸종 위기종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습지와 하천으로 이루어진 동서천이 국토 환경성 평가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평가를 받는 등
생태적 가치도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일부에서 어떤 전문가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귀한 생태 환경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느냐고 굉장히 놀랍니다. 보실 것처럼 지금 아까 저기 동서천 합류부에서부터 1.3km 보시다시피 갈대 군락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로 인근 지역은 도심 확장, 산업단지, 경작지 등이 산재해 생태적으로 단절되는 위해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양시가 광양읍 동서천 합강유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보존과 함께 생물 다양성 회복에 나섰습니다. 동서천 합강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동서천 합강생태복원사업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는 2025년 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류 관찰 때라든지 갯벌을 만지고 이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활동, 시각적으로 주변 지역의 야생 동식물을 갖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양 동서천 합강유역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심 인근의 지속 가능한 새로운 생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역 내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올랐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여수 5에서 14도, 순천 1에서 19도, 광양 3에서 18도, 고흥 2에서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3에서 20도, 목포는 4에서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기온이 점점 올라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국내 한 유명 주류 회사가 오늘부터 맥주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전남 지역 일부 맥주 도매 업체들은 주류 회사가 일주일 전부터 맥주 공급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주류 도매업체. 쌓여있는 맥주들의 공장 출고 시점은 대부분 1월과 2월 중순. 통상 도매업체에 공급되는 맥주는 공장 출고일 기준 닷새 이하입니다. 주류 회사가 많은 물량의 맥주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도매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맥주 도매업체가 하루에 유통하는 맥주 물량은 평균 400상자. 그런데 최근 일주일 동안 주류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은 평소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유명 맥주 회사가 가격 인상을 예고한 뒤 도매업체에게 맥주 공급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가지러 갔을 때 정말로 많은 물량을 적재해놓고 공급하지 않고 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류 도매업체는 회사 측이 가격 인상 이후에 맥주를 유통해서 차익을 남기려고 맥주 공급을 줄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주가 인상 발표가 되니까 이제 졸아가니까 거기서 물량 조절을 해보려. 다른 데는 안 그랬거든. 졸아간 데로 줘버렸거든요. 이에 대해 주류회사 물류센터 측은 도매업자들로부터 외상값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공급을 줄였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합니다. 자기네들이 돈 주는 대로 싣고 가는 거예요. 이제 채권 한도가 되어보면 예상으로도 못 가져가죠. 대금을 안 들어도 맥주를 못 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맥주 가격 인상 당일부터 주류회사 측은 도매업체들에게 평상시 수준으로 맥주 공급량을 다시 늘렸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시민연대는 여수시가 박람회장을 인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수시를 부도내자는 말과 같다며 재정 여력과 공공성, 지역성을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지난 10년간 민관의 오랜 수기와 대정부 투쟁의 결과로 박람회장 안에 국립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등을 유치했다며 때늦은 시민 공론화 요구는 지역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11일 4명이 숨진 여천 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현장 증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천 NCC 폭발 사고 대책위원회는 어제 여수시청 앞에서 현장 증언 토론회를 열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인원 충원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했다며 이번 사고는 적은 인원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가 지난 2월 28일에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이번 달 말까지 각 부서별 필요 인력을 확정하면 이후 노사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상자들은 산재 전문 병원이 없어 적십자사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며 산재 전문 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GS칼텍스에서 발생한 선박 급유 방식 변경에 따른 노사 갈등을 노사민정위원회가 중재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노총과 해상유류노동조합, 급유선주협회, GS칼텍스 등이 포함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급유선 조합원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불식돼 지역 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그동안 관계자 간의 상호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오해한 부분이 있었지만 노사 갈등을 중재해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됐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의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의 농수산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합니다. 전라남도는 미국 현지에 더 키친 오브 코리아 전라남도라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오는 5월 개장하기로 하고 수출이 가능한 도내 우수 농수산식품 발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2년 전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자체 브랜드관을 개설해 35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광양시가 폐교 위기에 놓인 소규모 5개 학교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학생 수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옥곡 진상 다합초등학교와 옥곡 다합중학교 등 지역 내 5개 학교에 올해부터 4년 동안 지역과 학교 특색을 살린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위한 2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